전 24살 대학생이고 성격이나 이미지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 짧게 그 인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생 얘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중학교 때 갑작스러운 피부 트러블과 비만, 치열 문제로 엄청 못생겨졌고 그것 때문에 놀림도 받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학교 폭력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공부도 못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착한 애들이 많아서 친구도 잘 사귀고 무난하게 졸업했어요. 20살 때는 재수 실패, 인생이 완전 최악, 군대로 도피, 군대, 거기서는 험한 꼴, 억울한 꼴 많이 당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머리가 멍청한 줄 알았는데 욕 먹으면서 주특기 공부해서 시험 통과하니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고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니 그걸로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편입을 성공해서 좋은 대학교 공대도 갔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얻었고 이제는 여자 쪽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말이겠죠. 예전에는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진심이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제가 매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몇 번 후보된 적이 많아서 진실한 사랑이나 헌신 같은 것에 대한 환상이 아예 사라졌고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어요. 몸도 공부하느라 운동 못해서 구려졌지만 다시 어느 정도 만들었고 주변인들한테 몸 좋다는 피드백 듣고 있고요. 진짜로 좋아지기 위해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얼굴은 너무 못생겨서 눈매 교정, 쌍수, 앞트임했어요. 이렇게 꾸미니 주변 형들은 더 이상 성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머리만 좀 만지고 성격적인 걸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 피드백을 써볼게요. 몸도 어느 정도 있고 얼굴도 세게 생겨서 쓸 줄 알았는데 말하는 순간 소박하고 소심한 게 느껴져서 왜 여자 못 만나는 줄 알 것 같다. 말 별로 안 섞었어도 뭔가 억울하고 우울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내가 이걸 느낄 정도면 여자는 더 크게 느낀다. 이게 여자 말고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취업할 때도 마이너스다. 말이 살짝 어눌하다. 눈치가 없으니 눈치를 좀 키워라. 자존감 말고 자존심이 너무 없다. 네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 먼저 사람들이 와도 쳐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담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상담을 듣고 운동도 했고 본인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많지는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취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말을 쓰다가 이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성취는 무언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 측에서 뭔가를 성취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 그러면 내가 못났어도 얻으면 이기는 거, 얻으면 성공하는 거, 얻으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무언가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이 해서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성공한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감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성취감이라는 건 그래서 얻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대도 성취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 상대도 성취감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취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서 성취로 해서 들어가보면 상대가 나를 만났을 때 성취감을 얻을까? 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만났을 때 성취감을 못 줄 것 같으면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내가 성취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상대를 만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사기를 치고 있거나 상대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거나 내가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면 나중에 어차피 들킬 테니까 혹은 발각되기 전까지 나는 불안할 거고 왜냐면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거고 무언가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진실되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상대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
그러면 실은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상대가 내가 누군가에게도 성취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남을 가졌을 때 상대가 아쉬워서 만나는 거면 상대는 나를 통해 성취감을 못 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아쉬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성취감을 못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해야 될 게 애초에 성취감이라는 거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라는 측면에 접근을 할 거라면 상대의 성취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니까 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한 구석은 누군가에게 좋은 부분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좋은 부분이 내가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부분이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말 황당한 거 뭐 있을까요? 고장난 마우스를 정말 잘 고쳐. 어떤 마우스도 내 손만 닿으면 고쳐져요. 근데 상대가 마우스를 안 써.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 20년 후가 돼가지고 마우스를 쓰는 세상도 아니야. 모든 게 다 목소리로 다 조절이 돼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내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마우스 장인이 돼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뭐 직업적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뭐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업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딱히 뭐 큰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언가에 대해서 잘하고 노력했어도 그 노력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있을 테니까. 혹은 아니면 본인이 뛰어난다고 판단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는 왜 못 만나지? 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실은 어떤 포인트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약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본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객관한 거예요, 처음은. 우리는 이제 요즘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유행하는 것에 가까운 정도 말로는 메타인지라고들 많이 하죠. 요즘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써서 요즘 듣는 입장에서 좀 지겹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수준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24살이니까. 근데 벌써 성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을 하고 그것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에요. 일단 운동은 내가 운동을 해서 좋은 몸으로 누구한테 어필한다는 걸 떠나서 운동 자체가 나한테 주는 긍정적 영향이 많으니까요.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몸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만약 매몰되어 있었다라면 운동으로서 그 에너지가 분명히 분산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몸이 그만큼 건강해지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몸이 아프니까 자꾸 그 아픈 것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들고 그게 일상하고도 연결되고 남한테도 전달이 되고 근데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이러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의 목표가 다 이성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걸로 성취감을 얻고 싶다. 약간 이렇게 접근이 되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싶어 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행복감을 느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특히나 무언가에 대해서 성취를 하겠다라는 정도면 상대가 보통보다 더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텐데 굳이 나를 통해 성취감을 얻을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몇 번 호구된 적이 있어서 진실한 사랑이나 헌신 같은 거에 대해서 환상은 아예 사라졌고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혹한다라는 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본인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여기서 호구됐을 때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면을 좋아했어요? 어떤 면을? 남들보다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상대가 본인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으면 실은 연애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친구를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더 돈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 이런 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은 내가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매력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는데 그 매력이 상대가 원하는 매력이 아니었거나 그 매력을 알아봐주지 않을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착한 말을 하는 게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가 경청 수업을 했는데 실은 착한 말을 하는 게 경청이 아니거든요. 아,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깨져갖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아, 부장님한테 깨져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라. 아, 부장님한테 깨졌어? 아, 그게 부장님은 너 잘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랑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응원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 더 이상 말하기가 싫은 말이에요. 실은 되게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오고 있는 거는 상대 입을 막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왜 저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저 상대에게 계속 말을 이어간다거나 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매력이라고 막 한다거나 외모적으로 내가 만약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서 성형을 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게 오케이. 좋아요. 근데 내가 성형을 해서 완성된 어떤 결과물로서의 외모 정도로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나서 저 상대에게 매력을 어필한다. 근데 어차피 외모를 볼 상대면 나를 안 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초에 외모가 가치가 아닌 사람을 만나야지. 외모가 가장 큰 가치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해서 성형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외모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외모로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성형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매력으로서 존재하겠죠. 꽃미남 정도가 돼야 내가 성형을 했는데도 매력이 어필이 안 돼요가 나오는 거지. 성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야. 예를 들어서 10명, 내 4대4 미팅을 나갔는데 내가 거기서 3등이야. 하다못해 2등이야.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성형을 할 거면 아예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아예. 근데 어차피 지금 만약 본인이 성형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한 이유는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야.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는 오케이. 근데 만약 내가 외모를 성형했는데 이게 매력이 어필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래서 어필할 거면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화술 강좌나 아니면 제가 이런 오프라인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은 굉장히 미남분들이나 미녀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상담의 요체는 미남이나 미녀가 약간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가장 많이 하는 상담만 뽑아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미녀는 이렇다, 미남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미남분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너무 진지한 것 같다라는 상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할까요? 내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들은 날 안 좋아한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미녀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상대를 좀 못 믿겠다. 그리고 항상 이상한 사람들만 꼬인다. 그리고 이게 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미남들은 왜 그런 고민을 할까? 미남 혹은 이제 미녀. 미남들은
이건 뭐 그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도 됐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보는 가치가 다양하질 않아요. 왜냐면 어떠한 가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의 매력을 접하지 않았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5살, 뭐 6살 이럴 때는 외모 이외의 다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할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있어서 성실하면 뭐 성실하면 얼마나 보이겠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사회에 나오면 저 사람이 만약 사회에 나와서 한 5년, 10년 살아오면 솔직하거나 인내심이 강한 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큰 매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진짜 인내심이 있고 자기 감정을 참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성숙함도 실은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살인 상태에서 저 사람이 인내심 많다고 매력을 누가 가져? 그게 가치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외모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관계를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남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가치가 많은 곳에서 먹히고 자기가 높은 레벨의 사람으로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매력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깨달으면서 다른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다른 능력을 계속 키워왔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약간 못한 것 같아 보니 그분에서 이제 키우고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거예요. 반대로 미녀분들은 왜 그럴까? 미녀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이쁘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다가오겠어? 이쁜 것을 밝히는 사람이 다가오겠지. 외모를 밝히는 사람. 외모가 기준인 사람이. 근데 미녀분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다른 장점도 많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말도 잘하고 혹은 나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는 말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스스로의 장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아봐주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은 또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미 다른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 있으니 그런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한테 고백하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헌팅도 많이 당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냥 그 줄 쓴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나한테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이 내가 어떠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이 상대적으로 내가 이성이라고 했을 때 본인은 뭘 봐줬으면 좋겠는지 본인은 뭐를 주고 싶은지 그러면 그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즐거울지 행복할지 무언가 가치를 느낄지.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본인이 매력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매력을 키웠는지 실은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도 상당히 매력이거든요. 상대 말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들어준다 했을 때 그냥 이걸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야 회사에서 힘들었어. 회사 다 힘들지 뭐. 힘내. 좋은 말이지. 근데 네 회사 얘기한 거 아니고 남의 회사 얘기한 거 아니거든. 내 회사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얘기한 거거든. 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회사 힘들었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말해준 게 차라리 나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준다고 측면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고 있는데요? 라고 돼버리면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돼.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 근데 상대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면 상대한테 그 가치를 강요할 거예요? 아니면 이 가치 진짜 가치 있는 건데 제발 좀 가치 좀 알아봐줘라고 애원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가서 그 가치를 어필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 어느 한쪽만큼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는 만나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만났을 때 불행해지면 그 사랑이 유지될까? 반대도 마찬가지지.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아무 가치도 모르겠고 내가 그 사람 있을 때는 진짜 불행하고 계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만 돼. 그건 서로가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어느 한쪽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저 사람이 알아봐줘야 돼. 최소한 알아볼 수 있어야지. 본인의 쌍꺼풀을 해가지고 그게 본인의 가치를 굉장히 노력한 거죠. 돈도 쓰고. 근데 어차피 본인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면 본인보다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본인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요즘에 한 25명 있죠. 25명 중에 1, 2등 할 거 아니면 그걸로는 빛을 못 발휘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전략은 되겠지. 나는 다른 부분에서 1, 2위는 되니까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역겹지 않은 정도 수준을 올렸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1, 2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건 못한다. 못하는 일입니다. 그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1등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대하는 것. 전 진심인데요? 본인은 진심이지. 근데 상대가 그걸 진심이라고 아냐고. 특히나 여기서 지금 본인이 여러 명한테 지금 호구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진심이라고 다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 진심을 어떻게 어필할 거냐는 거지. 더 진심으로 보이고 더 진실돼 보이고 더 편안한 사람이고 더 긍정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본인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들이 과연 다른 대안은 없는지 내가 과연 그 다른 대안보다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굳이 나를 안 선택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발전시킨 가치가 상대 입장에서 아무 의미 없으면 그거를 본인 선택하면 바보지. 약간 눈에 이상하게 쓰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또 본인이 만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나기 싫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보면 가치를 나는 프라모델을 진짜 잘 만들어. 나 프라모델 진짜 잘 만드니까 나랑 사귀어주세요. 안 사귀지. 나는 말을 진짜 잘해.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계속 설득할 거야? 말 잘하는데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사기꾼 아니에요. 물론 설득을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박힌 그런 생각들을 바꾸냐? 안 바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조금 그 외모로만 접근한 건 보통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을 때 그래요. 일종의 갑옷을 입는 거지.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가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없게 접근을 했을 거고, 상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구 아닌 호구가 됐겠죠.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가치를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뭘 해달라는 식으로 가겠지. 아마 본인은 호구로 여겼다고 스스로는 느끼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호구로 여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은 본인이 스스로가 가치를 낮추는 일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 말은 멋있지.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어주는 비결이에요. 그건. 한 사람 대등한 관계를 맺고 한 사람에게 좀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치를 누가 내 가치를 알아봐 주나 혹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구가 잡힐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가치가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있거든. 근데 한 사람, 내가 뭔가 매력이 어필이 되는 순간 그거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 그렇게 되면 시간도 쓰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면 얻을까 말까지. 그래서 만약 외모가 뛰어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만약 그럴 거면 정말로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던 미남이요. 그러면 다른 미남들한테 밀릴 거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미남들한테. 그때는 또 그러면 어떻게 승부할 거냐. 계속 그러면 뭐 주름 피고 보톡스 맞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점점 더 한정적이 될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다양한 가치를 보게 될 텐데 본인이 내세울 가치는 성형한 얼굴밖에 없어요. 그럼 점점 조급해지지. 화장을 더 해야 될 거고 뭐 남자도 요즘 화장하니까 계속해서 본인을 꾸며야 돼요.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려서 오버해서 꾸미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뭐 저도 뭐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나이에 맞는 가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나이에 맞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30대가 되면 또 다른 가치가 디폴트로 필요하기도 하고 40대가 되면 또 디폴트 매력 그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외모가 그래. 외모가 봤을 때 역겹지 않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예선 통과라고 하면 뭐 30대에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자기 분야에서나 무언가에 있어서 뭔가 뭐 큰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은 되는 정도의 실력은 갖춘 뭔가 그런 디폴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만의 매력을 갖는 것. 그러려면 객관화도 필요하고 상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한 것 같아요.